안녕하십니까. 원영의정의 명리산책 박의정입니다. 오늘은 명합, 암합, 그 밖에 이제 합에 속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합의 특성과 유의점을 말씀드리고 합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충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가 명합이라고 할 때 이 명자는 밝을 명자를 써요. 그래서 밝은 명자를 쓰니까 이 명합이라고 부르면 천간에서의 합을 일컫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천간이 밝은 곳이라면 지지는 어두운 곳, 그래서 명과 암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서의 합은 누구에게나 그 합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되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지에 있어서의 합, 다시 말하면 암합이 되겠는데요. 이건 그 지지의 암장간을 들여다 보아야만 우리가 합이 이루어졌구나, 그러한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또는 천간에 놓여 있는 그 천간과 이 지지에 내포되어 있는 그 암장간 사이에도 합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또한 암합이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암합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암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뭐 떳떳하게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비밀의 합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비밀을 다루는 기관이나 단체들의 어떤 그 일들을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암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몰래 하는 사랑이죠. 젊은 남녀들의 몰래 하는 사랑. 남이 알지 못하게 자기들만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주로 이제 정담을 나누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암합의 예를 잠깐 든다면, 예를 들어서 해라고 하는 지지가 있죠. 그 다음에 오라고 하는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해라고 하는 지지 속에는 무, 갑, 임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오 중에는 기토와 정화라고 하는 그러한 지장간이 들어있어요. 여기 겉으로 봐서는 해와 오가 합을 이룬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있는 갑목과 기토가 갑기합을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오중의 정화와 임수와 또 정임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장간의 합, 이런 것을 우리가 암합의 대표적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부인이 와서 자기 남편을 의심하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제 남편에게
숨겨놓은 여자가 있는가 좀 봐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이 암합을 살피게 됩니다. 물론 일간과 지지암장 간의 합을 얘기할 때가 많지요. 그 일간이 겉으로는 봐서는 합의인지 잘 모르는데 사실은 부인 모르게 암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상대방의 어떤 그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통변의 정도도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상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렇게 암합이라고 하는 것, 또 명합이라고 하는 것, 다 천간과 지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제 합들이 있는데요. 근합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합, 가까울 근자에 합이 되는데 이 근합은 작용력이 강합니다. 합력이 강해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길과 흉의 힘도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합을 이루는 데에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반면에 원합이라고 해서 멀 원자를 쓰는 원합이 있습니다. 이 원합은 거리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연히 합력도 약하고 또 길, 흉을 가리키는 그 작용력도 약합니다. 그 다음에 쟁합이라는 말과 투합이란 말이 있어요. 쟁합이라고 하는 말은 서로 다툰다, 우리가 경쟁한다, 다툰다 이런 얘기인데 이 쟁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양간이 하나의 음간을 사이에 놓고 마치 격투라도 벌릴 것 같은 그런 양상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이라고 하는 양간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기토가 있고 또 한쪽에 또 갑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갑기합을 하려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쟁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투합이라고 해서요. 이 투합이라고 하는 건 질투의 합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쟁합보다는 좀 조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때는 두 개의 음간이 하나의 양간을 놓고 합을 다투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쟁합은 대개 꼭 남자들에 있어서의 현상이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쟁합이 됐든 투합이 됐든 이 결과는 그리 순조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니 그런 말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심리는 묘해서요. A가 B를 좋아하면 그것이 합의되려면 B도 A를 좋아해야 되는데 A는 B를 좋아하고 B는 C를 좋아합니다. 그러한 현상을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합에 대한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 합의 특성과 유의할 점이 있어요. 그 유의할 점이 있는데 그걸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의 특성과 유의점에서 청간합과 지지합이 같이 이루어지면은, 그러니까 같은 기둥에 놓여 있을 수도 있고 또 기둥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만, 청간에서도 합이 되고 지지에서도 같이 합이 이루어지면 아주 천지합덕이라 해서 굉장히 좋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합의 작용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아마 이 천지합덕이 되는 경우는 대개 부부의 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궁합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궁합을 보는 방법도 제가 나중에 실전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흔히 주변에서 궁합 보는 걸 보면 일주를 서로 견줘요. 일간 길이의 합, 그 다음에 그 일간이 깔고 있는 일지들의 합, 그럼 궁합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얘기가 됩니다. 나중에 궁합을 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 부부 인연이 좋으냐 나쁘냐 그런 것을 하나의 예로 든다면, 이모일주가 만일에 있다고 해보세요. 이모일주가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일간이 되고 이건 일지가 됩니다. 부부는 한 기둥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이 여자이든 남자이든, 여긴 인물 양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으니까 남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오 중에는 기토와 정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 정화가 임수와 정임합을 이루는 것이죠. 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 이 정화가 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제라고 한다면 아내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굉장히 합이 좋다, 합력이 강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주에요, 우리가 8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합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둘둘, 천간에서 둘둘, 지지에서 둘둘 해서 4개가 합을 이루는 그런 사주를 가진 분을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의 직업이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그 대사관에 근무하는 그러한 분이었는데, 그렇게 합이 많으면은요 대인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아요. 그 적을 만들지 않으니까 아마 그런 외교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녀 차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합이 많으면은 오히려 주변으로부터 인기가 있고 참 좋은 사람이다,
친절한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줍니다만 여명에 있어서 이런 합이 많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아마 그 남존여비 관점에서 나온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자 사주에 이런 합들이 많으면 정절을 지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결혼했다가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과 재혼한다든지 또는 단순히 어떤 엔조이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남자도 그러한 이성관계가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지를 이렇게 볼 때 합과 충이 나란히 할 때가 있어요. 가운데에 어느 한 글자를 놓고 한쪽에서는 합을 하려 들고 한쪽에서는 충을 하려 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 합도 원만치 못합니다. 충이 방해를 놓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설사 뭐 강제로라도 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옆에 충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충으로서 끝난다. 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삼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합은 충으로 깨지지 않습니다. 삼합을 흐트러뜨리려면 형이 작동해야 돼요. 형살.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형으로서 삼합을 흐트릴 수 있고 그 밖의 합들은 충으로서도 얼마든지 그 합력을 무디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길신끼리의 합은 그 기람이 아주 확장이 되고 흉신의 합은 흉한 작용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고 나쁨을 따질 때에 길한 것끼리 합한 것을 선호하게 되고 흉한 것끼리 합을 했다면은 깨름칙합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실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길한 것끼리 합을 했더라도 처음에는 길하지만 나중에는 흉해질 소지가 있고요. 반대로 흉한 것끼리 합이 됐더라도 처음은 흉하지만 나중엔 좋아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합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초과정에서의 이 천간합, 지지합에 대한 말씀은 오늘 시간으로서 모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충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